서울 외곽 오래된 연립주택 꼭대기층.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만이 이 적막한 공간을 채웁니다. 윤상철은 오전 8시 습관처럼 아내의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립니다.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 시간이 끝나면 텔레비전을 틀어두고 소파에 앉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죠.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조용하다 못해 공허했습니다. 상철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점심 식사 후엔 항상 같은 공원, 같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의 하늘은 어제와 다르지만 그의 일상은 매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그의 삶은 멈춰 있는 듯합니다. 방 구석에는 낡은 가죽 기타 케이스가 놓여 있습니다. 손잡이는 찢어져 있고 금속 지퍼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상철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손을 뻗지는 않습니다. 이제 와서 뭘? 이 말은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청춘 시절 상철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만든 밴드에서 리드 기타를 맡았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 시간.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그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장으로 뛰어든 상철은 기타를 벽에 걸어두었다가 결국 먼지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휴대폰에는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들은 타지에서 바쁘고 손자 지우가 가끔 주말에만 들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저절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상철을 잊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상철이 먼저 자신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던 적도 있는 그였지만 이제는 그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고 그도 스스로를 잊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자 지우가 피자 한 판을 들고 상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피자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호기심 많은 지우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지우가 책장 구석에서 찾아낸 것은 먼지 쌓인 기타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에 쌓인 먼지 두께만큼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우가 물었습니다. 옛날에 좀 만졌지. 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의 진동 같았죠. 할아버지가 기타를 쳤어요? 진짜요? 유튜브에 기타 커버 영상도 많은데 할아버지도 해봐요. 처음에는 웃고 넘기려 했지만 지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문화센터 강좌를 보여주었어요. 성인 취미 기타반 초보 환영이라는 글자가 상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가 가슴 한구석을 간지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젠 손가락도 굳었는데. 상철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자꾸만 기타 소리가 맴돌았고 젊은 시절 친구들과 연주하던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기타가 달빛 아래 실루엣을 드러내며 그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문화센터 전화번호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3번. 마침내 전화를 걸었을 때 상철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첫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인데 괜찮으신가요? 등록을 마치고 달력에 수업일을 표시하던 날 상철은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 속에는 설렘이라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희미하게나마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말 한마디가 그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업 첫날, 상철은 기타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셔츠 단추를 채우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문화센터 건물에 도착하자 성인 취미 기타반이라 적힌 교실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를 잡은 수강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철의 회색 머리는 단번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몇몇의 눈길이 그에게 향했고 상철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맨 뒷자리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앞에 선 젊은 강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은 어색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가 첫 코드지를 소개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은 능숙하게 줄을 잡고 소리를 냈습니다. 상철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옆 사람을 흘끔 보며 손가락 모양을 따라 하려 했지만 경직된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코드 반대로 잡으셨어요. 옆자리 청년이 말했습니다. 상철은 당황하여 손을 떼고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강사가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의 귀에는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네. 상철은 기타를 무릎 위에 올리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과 너무나 다른 느린 속도, 자신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너무 늦은 건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고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 아프죠? 고개를 돌리니 나이 지긋한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단발, 작은 기타를 품에 안은 그녀는 박정자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루하루 하다 보면 손도 천천히 따라와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포기 안 하는 마음. 정자의 말에 상철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교실 안의 다른 시선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몇 번 지나자 상철의 손끝에는 오랜만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생각보다 느렸지만 이제 코드 두세 개는 눈을 감고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줄을 누르다가 뚝 소리가 나거나 음이 튀어도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시도해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상철은 정자와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기타 이야기만 했지만 점차 다른 이야기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자는 의외로 농담도 잘했고 상철의 무뚝뚝한 반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별 연주 시간이 있대요. 간단한 곡 하나 골라야 한대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정자가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제대로 친 곡도 없는데. 상철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죠. 맨날 혼자만 칠 순 없잖아요. 정자의 단호한 말에 상철은 수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기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적힌 곡들 중 작은 연인들이라는 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 친구들과 함께 따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날부터 상철의 저녁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이 아닌 기타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쩐지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연습을 마치고 정자와 둘이 남게 된 날이었습니다. 기타를 정리하던 상철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옛날에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정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타줄을 튕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치시는 거예요? 잘 못 쳐요. 그냥 어릴 땐 진심이었지. 근데 세상이 그걸 허락 안 하더라고. 정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허락됐잖아요. 상철 씨가 다시 기타를 잡았잖아요. 그 말에 상철은 대답 대신 기타줄을 튕겨봤습니다. 손끝에 남은 울림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꿈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처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말 오후 지우가 상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변화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대신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 조금씩 환해진 표정,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더 많은 말수가 상철을 새롭게 보이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한번 찍어봐요. 요즘은 다 유튜브에 올려요. 지우의 제안은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조명까지 만들어가며 진지하게 준비하자 상철은 어쩔 수 없이 기타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야. 상철은 방 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세워놓은 지우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붉은 녹화 불빛이 들어오자 갑자기 긴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작은 연인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몇 번 있었고 박자가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성실함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지우가 카메라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도전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상철은 손자의 재치 있는 마무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고 몇 시간 후 상철은 지우와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회수는 46회. 상철은 숫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런 건 왜 추천했더냐? 할배, 트로트나 하세요. 지우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상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채 기타줄을 한번 튕기고는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미묘한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타는 다시 케이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다시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을 접었을 때의 그 쓸쓸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의 연락에도 상철은 둘러대며 수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습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갑자기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말 아침 지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댓글이 달렸는데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인가 봐요. 지우는 휴대폰을 건네며 한 댓글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윤상철, 고등학교 때 밴드부 하던 상철이 맞냐? 이진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상철이 기타를 그만두게 된 오래된 오해와 단절의 시작점에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밴드부 시절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앰프와 마이크가 사라졌던 날
이진수는 상철이가 열쇠 갖고 있었잖아.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에 의심은 사실처럼 굳었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피했고 선생님은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상철은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기타를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댓글 답장 안 할 거예요? 지우의 질문에 상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점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상철은 댓글에 답장을 달았습니다. 나야, 잘 지냈냐? 그날 저녁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진수의 답장이었습니다. 상철아,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진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느렸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의 만남은 어색함보다는 묘한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 아니란 거. 근데 그냥 나도 무서웠다. 분위기가 다 너한테 쏠리니까 그 흐름을 막을 용기가 없었어. 상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기타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어. 너 그 일 이후로 기타 안 쳤지? 그 질문에 상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예 안 잡았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나? 각자 살아 가끔 만나긴 하는데 항상 네 얘기가 나와. 특히 기타 치던 모습. 넌 우리 중에 제일 잘했으니까. 전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상철은 기타를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줄을 조율하고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날 밤 기타 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졌고 마치 한 시대가 그의 손끝을 지나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수업 아직 자리 있나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철은 다시 문화센터 기타 수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악보를 펼쳤습니다.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닫지 못했던 그 오래된 오해가 마침내 풀리고 상철은 자신의 손가락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와의 대화는 상철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를 움츠러들게 했던 것은 타인의 오해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 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벽이 허물어지자 상철은 처음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영상 한번 찍어봐요. 상철이 문화센터 수업을 다니기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지우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철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결심이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영상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 시절 내 친구들에게 보내는 기타 연주. 상철은 별다른 멘트 없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배경은 집 거실, 조용한 조명 아래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도 감정 과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주는 담백했고 어딘가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엔 자막도 필요 없어요. 지우는 편집을 마친 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연주 안에는 이미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상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와 비슷한 연배 같은데 대단하세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마음은 그대로네요.
댓글이 하나둘 늘어나다가 어느새 수백 개가 되었습니다. 상철의 단순한 연주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보다는 중년, 노년층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상철의 연주에서 자신들의 잊혀진 꿈과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 씨,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시니어 유튜버의 인생 리플레이라는 제목으로요. 상철은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인터뷰 요청과 함께 동네 축제에서 기타 연주로 세대를 잇는 인물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람? 상철은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가슴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기타를 다시 손에 쥐던 날, 그는 이런 관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마음을 꺼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솔직한 마음이 이제 기타줄을 타고 세상에 닿고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축제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공원 한쪽에 마련된 무대 한편에는 레전드 유튜버 특별 초청 공연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상철은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기타줄을 다시 한번 조율했습니다. 놀랍게도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첫 무대에 오를 때의 그 설렘과는 다른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 뒤에 손자가 적어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연주를 보여주세요. 관객석에는 손자 지우가 앞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정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다시 모인 고등학교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하고 웃고 있는 그 얼굴들이 50년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 위에 더해진 깊은 미소들이 상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기타를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코드를 잡는 손끝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습니다. 첫 소절이 잔잔히 흘러나왔고 관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대 위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연주에 담았습니다. 억눌렀던 청춘, 꺾였던 꿈, 외로웠던 시간, 다시 피어난 용기,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그 모든 시간이 기타줄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상철의 연주는 각자의 기억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전 관객이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환호나 함성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어떤 박수는 눈물로 섞여 있었고 어떤 눈빛은 가만히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타를 조심스럽게 껴안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고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했어요.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상철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거야. 그때 누군가 상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진수와 옛 밴드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와주지 않을래? 아직도 가끔 모여서 연주하거든. 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다가와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으세요? 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곡을 만들어 볼까 해요. 늦은 나이지만 내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무대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축제장은 서서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꺾였던 꿈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상철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멈춘 곳, 거기서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